자, 두 번째 시간은 권기욱 강사님의 선수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권기욱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인대학 이후로 이렇게 환호성 받기는 처음입니다. 네.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안녕하세요 보면은 이렇게 그냥 쳐다보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국궁협회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권기욱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근골격계예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서론이나 그런 거 많이 지나가고 본론적인 그런 부분만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어깨 아프신 분 계세요? 근데 어떻게 화를 쏘세요? 화쏠 때는 안 아파요. 왜 그럴까요? 왜 화쏠 때는 안 아플까요? 좋아하는 거에서. 근데 왜 집에 가면 화내세요? 집에 가면 좋아야지. 네, 운동할 때는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는 염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운동할 때는 열이 나고 그러면서 염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못 느낍니다, 잘.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시합하다가 그렇게 정강이 차이고 그래도 쩔뚝거리고 하다가 막 뛰어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못 뛸 겁니다. 그런데 뛰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는 그냥 바로 그냥 실려가고 그러죠. 이런 염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어깨 아프세요? 그래갖고 팔 드신 분은요, 병원 가면 사진 찍어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구조와 기능이 되니까 그냥 팔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프지? CT 찍고 MRI 찍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알면 그 CT나 MRI 찍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상태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깨, 허리, 무릎 이렇게 세 군데 부위를 가지고 좀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국궁하고 좀 관련이 좀 깊어요. 제가 아까 식사하다 보니까 마이정에서 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진안 마이정. 어디 계시나요? 네. 예. 세 분이서 식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식사하는 도중에 방역법에 의해서 좀 이렇게 가기가 그래서 옆에 이제 지켜봤는데, 예, 저희 집도 상전입니다. 반갑죠? 여기서 만나니까. 예,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마이정에 처음에 갔어요. 시설이 지금보다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갔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52파운드 활을 주면서 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52파운드가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잡았더니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쐈습니다. 그런데 관역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1번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잡았는데 1번을 맞출 수 있냐. 땡기는 것도 힘든데. 근데 한참 있다가 옆에 젊은 분이 오더만 몇 번 보고 쏘셨어요? 저 2번 봤거든요. 2번을 봤는데 1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어느 관역을 향했는지는 모르지만 맞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은 그렇게 나갈 리가 없는데 나갔다는 데 의심을 갖고 저를 보신 거고, 네, 그런 어떤 인연이 있어서 활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우슈를 했어요. 무술을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장기를 많이 다루는데 안 다뤄본 게 활이에요. 칼창을 많이 다루지 활을 다루질 않거든요. 그래서 활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국궁협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좀 만나 뵙고 싶다. 근데 아침에 또 식사하면서 앞에 계신 분이 또 잘 이제 국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많이 공부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궁할 때 저는 모든 운동에 스탠스를 보거든요. 서 있는 자세를 봐요. 그런데 자세를 보니까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혹시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국궁 자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지도자인데 이제 앞으로 다리가 우리 선생님은 좀 자세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교재 보고 발 모양이 어떠고 저쩌고 막 두 분이서 막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한번 하면서 자세를 다리 스탠스만
상체는 안 해도 됩니다. 다리만. 저 다리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비정 비팔로 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정 비팔. 저는 모르거든요. 비정 비팔은 그 정자도 아니고 그 팔자도 아닌 그런 생각에 서서 쏜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뭐 자료를 좀 보니까 1시 방향, 2시 방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11자로 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힘이 들어갈까요? 아, 갑자기 선생님이 말씀해놓고 이제 이럴 때 바톤 넘기고, 예, 원래 인생이 그래요. 이런 거 나오고 좀 안 좋을 때 옆으로 넘기고. 예, 선생님 잠깐만 나오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나오라면 못 나와요.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비정비파 말씀하시고 했잖아요. 근데 걷기도 같아요. 우리는 11자로 똑바로 걸으라고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지 않으세요? 걸을 때 11자로 똑바로 걸으라고. 그것은 걷는 걸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체 역학을 모르니까, 운동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11자로 똑바로 걸어라. 11자로 똑바로 걸으면 죄송하지만 안짱다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신발 뒤꿈치 가운데가 달아있나요? 약간 바깥쪽이 많이 달아있나요? 그렇죠. 바깥쪽이 다르니까 기분이 어때요? 가운데가 안 되고 바깥쪽이 달았으니까 내가 좀 안 좋지 않나? 걸음걸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걸음입니다. 모르니까. 근데 큰 차이냐? 그렇진 않아요.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우리 관절이 망가지는 거예요. 보면은 동작들 다 비슷하잖아요. 잡아서 딱 땡기 쏘는 거. 그런데 잘 영국이라고 보시나요? 그 제일 잘 쏘시는 분들. 네. 그분들하고 자세를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자세가 막 이쁘게 잡고 막 그렇게 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라고 하신 분들 보면 그냥 쏘지 않으세요? 자세 더 안 좋은. 네. 맞아요. 자세는 안 좋은데 잘 맞아요.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추기 위해서 자세를 잡는 거니까. 그잖아요. 근데 모든 무술이 다 그래요. 명인이라고 하신 분들 보면요. 다 태권도 구단분들 주먹 이렇게 질러요. 그분들이 그냥 힘없어서 그렇게 지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 수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동작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수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동작들은 사실은요, 몸에 가장 안 좋은 동작들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다리 올리고 시합을 보면 예쁘죠? 지금 허리 아프고 맨날 병원 다니잖아요. 네. 박찬호 선수가 막 던질 때 얼마나 2002년 때 막 희열을 느꼈습니까? 20승하고 병원 다녀요. 네. 아름다운 동작일수록 바이올리니스트 있죠? 이렇게 자꾸 막. 그러면 그 몸이 다 비틀어져야지만 그 동작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치면 하나도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 갖고서는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기술을 하나 얻으려면 내 몸이 망가지지 않으면 그 기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를 잡고 나서 나중에는 본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이 되는 겁니다. 키가 크신 분은 스탠스가 다르고 작은 분은 또 스탠스가 달라야 되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체 힘이 좋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절대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이 선수는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못 오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안 될까? 그럼 이 선수에 맞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태릉에 있는 선수들이 기술이 없는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려면 기술은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달 다른 친구하고 못 다른 친구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그런 부분인데 운동선수가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상. 부상입니다. 혹시 엘보 걸리신 분 계세요? 아, 무슨 엘보 걸리셨어요? 왜 엘보가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욕심이죠. 욕심. 어떤 욕심? 테니스의 한 방에 끝내려는 그 욕심. 예. 엘보는
직접적인 충격 아니고는 손목에서 충격을 시작을 해서 결과가 팔꿈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마사지한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증상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 아까 어깨 아프시다고 했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어깨. 네, 손님 잠깐 나오세요. 저는 저보다 잘생기신 분은 무조건 나오라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제천 의림정에 있는 박종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하더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안 좋으신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어깨 구조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병원 가서. 그럼 기능의 문제예요. 기능. 움직임의 문제인데 움직임은 뭘로 움직일까요? 근육 때문에. 근육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하고 관련이 없고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누를 거예요. 한번 버텨보세요. 힘. 버티는 근육은 전혀 문제가 없고 사모님을 들어서 침대에도 던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강한 어깨 근육을 갖고 계세요. 왜 그냥? 이 90도에 문제가 없다는 힘. 그러니까 하실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번 볼게요. 약간 올려볼게요. 힘 빼고 더 힘 빼고 힘 빼고 힘 주세요. 제가 누를게 버티세요. 힘. 이 각도에서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승모근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90도 힘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고. 좀 내려볼게요. 더 내려보세요. 자, 이 정도에서 버텨볼게요. 힘.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이 정도 각도에서 어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힘. 그잖아요. 힘. 네. 네,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어깨가 아파요. 이러면 치료가 어렵다는 거죠. 콕 집어서 어디가 문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깨는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드는 거하고 돌리는 거. 이 두 가지 기능 중에 드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요 위에서부터 숨을 좀 못 쓴다라는 거죠. 일단 드는 데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나타났어요. 그럼 돌려볼게요. 어깨는 돌리는 기능을 하잖아요. 약간 우두두 소리가 난대요. 우두두두. 자, 이 팔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네. 근데 이 팔은 약간 뻗어두면서 돌아갈 때 몸을 틀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이 돌아가야 되는데 통증이 느껴지면 몸을 틀어서 팔을 돌리려는 습성이 있죠.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회전하는 부분하고 드는 이 정도 한 120도 되나요? 그래서 130도 될 때 그때의 근육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각도에서 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염증의 문제입니다. 근데 염자는 우리가 한자로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네. 없어졌네? 여기 있습니다. 불합자 두 개 들어가요. 근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열을 주면 낫는다. 그래서 아랫목에 가서 지쳤던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온돌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세계가 열광하는 게 지금 러시아도 지금 온돌 문화가 들어가고 있대요. 방바닥에.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라미안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사람은 다 뜯어요. 원래 중국 사람들 가면 뼈대만 남아있고 거기 가서 이런 주춧돌도 다 가운데 벽도 잘라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 구조가 달라요. 근데 바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싹 뜯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보통 3개월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따뜻함을 원했고 특히 옷도 많이 입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천이 좀 안 좋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이게 몸이 냉하다는 것은 염증이 많다는 거고 염증이 많다는 건 통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각도에서 90도는 잠깐 들어볼게요.
후십근육, 극상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은 상관이 없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힘 빼주시고 빼주시고 여기 보면 승모근이라고 귀에서 시작해서 어깨까지 연결된 근육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보지 않고 여기만 보죠. 이걸 상중 승모근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자극만 잠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됐죠? 더 올려볼게요. 힘! 네. 시력 있는 저에게 선생님이 아니에요. 네. 약하는 것만. 자, 보세요. 지금 각도에 맞춰서 그거만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는 안 되고 내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그걸 정확히 알고 병원에 가셨어도 의사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각도에서 힘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좀 치료가 빨라요. 해결할 게 줄어드니까. 근데 어깨가 너무나 전체적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예요. 돌아가는 게 아까 문제가 있었죠. 돌아가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여기 넘어갈 때부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팔은 넘어가서도 그냥 팔만 돌아가지 몸은 안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여기에는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요. 요 근육입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렇게 전삼각근, 앞에 있는 근육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삼각근. 그 다음에 측면하고 후면 삼각근인데 이 전삼각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힘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깨하고 몸하고 쏙 보면은 가운데 쏙 들어가는 데가 연결 부위가 있어요. 여기 누르면 어깨가 안 좋으신 분은 아파요. 그래서 10번만 이렇게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전삼각근인데 요 옆으로 따라오는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귀를 넘어갈 때가 아프냐 전에 아프냐에 따라 달라요. 넘어갈수록 아픈 것은 밑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안 보여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인격이 훌륭하신 분은 통증이 올 때 웃더라고요. 세 번째는 소흉근이라는 근육인데 팔하고 몸하고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잡히는 근육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인데요. 요원근이라고 해서 요 겨드랑이 근육입니다. 아프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서 한 다음에 올릴 때 아프잖아요. 절대 올리면 안 돼요. 어떻게 했냐? 뒤로 돌려. 같이 돌리는 게 기술입니다. 이렇게 가면요 앞으로는 그냥 잘 간다는 거예요. 기름칠해진 것처럼 그냥 돌아가시죠. 그런데 모르면 평생 고생이에요. 그잖아요. 오늘 안 하셨으면 계속 원래 아픈 것 같다고 병원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일시적인 거냐고요? 그렇죠. 왜? 선생님. 예? 자, 다음 보세요. 몸이라는 게 한 번에는 딱 되는 게 없죠. 약을 한 번 먹고 다 낫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몸을 바꿔주잖아요. 자세 한 번 잡았어요. 그러면 그게 딱 한 번 처음 잡아가지고 바로 잡히나요? 꾸준히 노력하시죠. 계속 수정 보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으니 이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 보면 잘 안 믿잖아요. 근데 돌아가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걸 방법을 알면 된다는 거죠. 어깨질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화를 쏘시다 보면 초급자들한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시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고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지도자는. 선수는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지도자는 그 선수의 문제점과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도자예요. 저도 선수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해. 야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는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가 아니라 선수였던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 그러면 바꿔요. 그럼 돼. 느끼면 변하잖아요. 지도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오늘 주제가 상해적인 그런 부분들, 아픔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잘 어깨 같은 경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기능에 문제가 있던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어깨가 외리고 저리고 쑤시고 막 이렇게 항상 할머니가 올라가서 밟는 거하고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분 한번 모셔볼게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나와보세요. 아까는 안 나온다마다 이제는 막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한테는 보여줘야 됩니다. 안 믿어요 말로는. 네, 나오시죠. 우리 선생님 나오셨는데 우리 사회가 미투 삼투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서 1번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2번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네 마음대로. 예. 뭐 이러고 지나가야 문제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손을 좀 대야 돼서 어깨에 터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조금 상황이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취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세요. 제 방대로 할 겁니다. 어깨는 무조건 똑같이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검사한 다음에 해결하는 겁니다. 팔 벌려보세요. 힘 주세요. 버티세요.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으나 기능에 문제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서 90도로 못 버티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두 번째 돌려보겠습니다. 이 짝은 잘 돌아가는데 전제야. 똑같다. 전제야. 그 짝을 한번 돌려볼게요. 예. 우리 선생님보다 더 안 좋고. 선수끼리는 아시는 것 같아요. 좌동이세요? 뭐 바로 물어보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똑같은 증상일 확률이 높아요. 회전할 때 여기서부터 지금 아프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똑같이 하고 나서 또 볼게요. 허리 아프죠. 근데 제가 보면 화를 쓰면 허리가 좋아질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스탠스를 하고 계시던데. 상대로 네, 왜냐면 동작 자체가 하체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동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안 좋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인격. 인격 훌륭하신 분 웃는다고 했잖아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좋아졌네, 자유. 바로 사방이 됐어요. 끝났어. 잘못 들어. 돌려보세요. 알았으니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아갔죠? 그럼 여기서 훨씬 편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만 알면? 위치만 알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견봉이라고 그러는데 어깨하고 팔하고 연결된 가운데 부분 쏙 잡으면요
들어가야 되는데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 공간이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올라와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해주세요. 한 10번 정도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앞으로 내려오면, 여기 내려오면 잡히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안 좋아요, 지금 선상에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소형근이라고 해서 팔하고 연결된 이 부분. 그 다음에 겨드랑이 밑에, 약간 겨드랑이 밑에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보면 여기라고 다 괜찮아요. 여기라고 괜찮아. 이쪽은 안 아프니까. 염증이 있는 아픈 쪽 팔에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누워보세요. 하늘 보고. 네. 이해가 될라. 네, 교육 가서 이렇게 누워서 교육받기 처음이죠. 우리 선생님은 내가 아니니까 너무 좋아, 그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검사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혹시 어깨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막 어깨가 아파요. 그런 분들은 이런 증상입니다. 제가 뭐 관리하시는 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깨를 많이 쓰니까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뭉쳤네?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러다가 제가 조치를 하나 치워보다가 놨더니 풀렸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모은 거 있어요. 체형이 안 좋은 부분을 우리는 인위적인 그 부위의 근육만 자극을 줘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모르고 그냥 그 부위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가 아프시면 이렇게 누워요. 그 다음에 어깨를 눌러보면 지금 우리 선생님은 이쪽이 너무 아파요. 이쪽은 안 아픈데 오른쪽이 너무 아파요. 그것을 위해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네. 팔이니까 확인 사살. 여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딱딱함이 있나 양쪽. 여기 하나 있고 딱딱함이 이쪽하고 이쪽은 안 아프고 이쪽은 딱딱한 하나 있죠. 네, 바로. 네. 지금 선생님도 만져봤는데 한쪽은 말랑말랑한데 한쪽은 딱딱해요. 그러면 우리는 딱딱했다기다 거기를 풀죠. 근데 풀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근육이 아니라 뼈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면 아픈 거예요. 여성들은 뭐 받으러 가죠. 한 번 갈 때 5만 원? 10회 50만 원? 일시불로 되면 12번 해주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보통 3번 이상 못 가요. 그 이상 가시는 분은 진짜 돈 아까워서 가신 거예요. 왜?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도 아프니까 가기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보니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어깨는 건들지 않고 이거만 허리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잠깐 일어나 볼까요? 이 상태로 하고 이건 의자의 문제지 선생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세를 부르고 어깨가 닿아야 될 때 더 올라가야겠죠. 조금 올라가 보세요. 네, 좀 위로. 그렇죠. 이렇게 놔두면 어깨가 땅에 닿을 정도로 1호가 3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벽에를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벽에. 저는 이 장비를 쓰지만 집에 이 장비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벽에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위치는 뭐냐면 어깨가 땅에 닿을 정도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이러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있는 겁니다. 홈롤러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어깨가 아팠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해 줘야죠. 그러니까 체형이 안 좋은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어깨가 아프다 보면 이 배 쪽을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손가락 2개 옆에를 눌러보면 아플 수 있어요. 어깨 이쪽이 오른쪽이 아프신 분은 배를 눌러보면 오른쪽이 좀 더 아파요. 왼쪽이 아프신 분은 왼쪽이 더 아프고. 이유가 뭐냐? 골반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근육의 경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쪽 근육이 딱 잡아 당겨요. 그럼 어깨가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바꿔주게 되면 잡고 있던 걸 놓게 돼 있죠. 체형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형 교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체형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쉽진 않아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쉽게 가볍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잠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교육하시다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많기 때문에 3분 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은 된 것 같아요. 손을 그대로 대. 어깨를 한번 어때요? 아까보다 많이 안 아프죠? 네. 네, 딱딱한 것도 거부 없어요. 확인. 선생님밖에 없어요. 만져보신 분이. 제가 풀었어요. 확인했습니다. 풀렸어요. 풀렸어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선생님도 느끼시는데 처음에 만질 때 딱딱한 거 있었죠? 딱딱한 게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 뼈입니다. 어깨 뼈가 말린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올라가면 어깨가 뒤로 들켜지게 돼 있어요. 안 잡혀지는 거겠죠? 네. 그런데 그걸 풀겠다고 계속 하면 뼈를 누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넣고 만세 부르기 이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대로 누워보세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잘 보세요. 교육 이런 걸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잠깐 눌러도 되죠. 네. 여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또 그래. 또 괜찮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 어깨가 아팠던 거예요. 이거만 해결되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무릎을 구부려서 한번 내려볼게요. 그랬더니 힘 빼보세요. 네. 이 다리가 더 안 내려가요. 이 다리 잘 안 보이시니까 엎드려 보세요. 조심조심. 네. 이 나왔어.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지금 아까 이 다리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들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벌렸더니 엉덩이 잘 안 가요. 왼쪽 다리는 지금 엉덩이에 가거든요. 오른쪽 다리는 안 닿아요. 이 다리는 괜찮죠? 이 다리 하게 되면 아파요. 왜? 각도가 안 나오니까. 가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아픕니다. 그리고 허리 괜찮으세요? 여기는 아파요. 왜? 이 틀어진 상태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의 긴장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좌궁이세요? 우궁이세요? 그렇죠. 오른쪽과 왼쪽,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에 그런 신체적 변화가 차이가 있겠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느끼는 거예요. 내 행동 반경. 그래서 여기 보면 쏙 아파요. 우리가 허리가 아픈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부위들은요, 이 뼈들이 다 잡아줘요, 안정적으로. 근데 요추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육으로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이 약하면 허리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해야 되는데 이 허리 근육은 허리 근육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체 근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허리 근육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푸는 방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 내려간다는 것은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청바지 잡아고 쭉 살짝 걸어갖고 내리면요, 이쪽 엉덩이 쪽이 더 내려와요. 옷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뒤로 빠졌으니까 앞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벽에 같은 거 올려놔요. 이렇게. 이러고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형광이 쭉 근육이 늘어나면서 바뀌겠죠. 앞에가 늘어나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빨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그냥 누를게요. 이렇게만 누를게요. 살짝만. 그리고 나서 해보면 그냥 내려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똑바로 누르세요. 왠지 넓은 걸 보면 돼.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갈 때 해보세요. 오케이 됐고, 자, 배 한번 눌러볼게요. 안 하고 어깨는 바로 그냥 부어요.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좀 문제가 되면 무릎이 또 아파요. 무릎을 한번 더 해볼게요. 신발 좀 잠깐 벗길게요. 제가 벗길게요. 위에서는 안 움직이시는 게 최고예요. 한번 볼게요.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아픈가요? 네. 지금 이쪽 무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무릎을 한번 눌러볼게요. 무릎은 위에서 안에 눌러보면 돼요.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파요? 꺾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프대요. 제가 아는 방법은, 검사 방법은 하나예요. 뭘 보냐? 발목만 봐요. 발목을 보면 무릎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는요, 문제가 없어요. 기능과 구조는. 움직이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상태로 지나다 보면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쪽은 괜찮아, 이쪽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쪽 무릎이 아픈데 발목 가동의 문제입니다. 발목 가동. 우리는 발목을 보면 위에 있는 뼈가 두 개가 있어요. 경골하고 비골. 정강이 뼈하고 옆에 붙어있는 뼈가 있죠. 그걸 우리는 밑에를 보면 복숭아뼈라고 하는데 그걸 외측 상부와 내측 상과라고 얘기를 해요. 튀어나왔다 해서. 높이를 재보면 바깥쪽이 내려와 있을까요? 안쪽에 있는 것이 내려와 있을까요? 예? 만져보고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목 염좌, 즉 삘 때 바깥쪽으로만 삐는 거예요. 부조가 바깥쪽으로 삘 수밖에 돼 있다. 안쪽으로 삐었다는 것은 부조가 삘 수가 없는 각도, 염좌가 올 수가 없는 각도인데 왔다는 것은 금이 가거나 부러지고 인대 스트레스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 그렇게 동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구조상. 근데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상 밖으로 잘 나간다는 건 뭐냐면 나가면 회복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뼈가 더 길어서 발가락 뼈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안쪽으로는 안 꺾여요. 뼈가 붙어버렸잖아요. 붙으니까 꺾일 수가 없는데 안쪽에는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생기니까 접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릎만 이렇게 교정을 했어요. 무릎 위치만 교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발목이 다 달라요. 만져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발목에 의한 푸근해서 발목을 교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릎의 통증이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 아프다고 고통을 좀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연령대를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잘 해결하시면 좀 병원을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선생님 잠깐만 잡아주세요. 이게 떨어졌던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선생님은 몸이 떨려면 안 되니까 상을 잡으세요. 제가 이 발목을 교정을 좀 할 겁니다. 네, 잡으세요. 힘쭉 빼세요. 발목 힘쭉 빼세요. 아직 안 했어요. 괜찮죠?
괜찮죠? 안 아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끝났어요.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깐 누워 계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해주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왔을 때 뭐든지 해야 돼요. 자, 보면 아까 발목이 아팠는데 지금은 편하시죠? 여기 안 아파요. 발목이요, 이렇게 못 꺾어주면 무릎은 안 펴집니다. 그래서 무릎 안 좋으시면 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무릎, 발목을 쭉 교정을 하면 이 각도가 넓어지면서 무릎도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무릎 안 좋으시다 그러면 한번 살짝 잡아 빼보세요. 네. 처음에 너무 힘들 수 있는데 오른발을 잡고 왼발을 이렇게 잡을 때는 안쪽 손이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 손은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툭 살짝만 뺐다 넣으세요. 소리가 잘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짝만 뺐다 넣으면 통증은 무조건 50% 경감됩니다.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무릎뼈를 교정을 하는데요. 이 무릎뼈는 이게 뭐죠? 슬개골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이게 안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아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좌우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눌러서 아픈가 안 아픈가. 그 다음에 이 손을 옆으로 해가지고 무릎 슬개골 뚜껑을 딱 재보세요. 그러면 높낮이가 달라요. 근데 높낮이가 다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내려와 있는 무릎, 그 무릎 슬개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려오니까 무릎이 움직일 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있을 때 여기서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 슬개골을 올려주는 겁니다. 구조를 바꿔놓고 이 무릎을 끌어올리는 이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무릎 통증은 경감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병원을 가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요. 수술하는 게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이 과정. 그 과정 속에 내가 할 것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술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 내가 뭔가를 찾고 노력해서 좋아지는 방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술하면 1년에 반대쪽을 해요.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이 수술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네? 왜 남자들은 무릎 수술 안 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할까요?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서? 애를 낳아서? 누구 젠데? 누가 그랬는데?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남성은요, 여성들에 비해서 근육이 더 많아요. 근육이 더 많아요.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근육보다는 지방이 더 많아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육이 많으면 아까 제가 열을 발생한다고 했죠. 열을 발생하니까 염증이 많이 사라져요. 그런데 염증이 근육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무릎 교정 방법입니다. 무릎 옆에 보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 뼈를 이렇게 칩니다. 본인이 쳐도 돼요. 앉아가지고 무릎을 딱 펴고 다리를 당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한 30번 정도 치세요. 네, 칠 때는 내 다리가 아니라 너의 다리 생각하고 치시면 힘있게 칠 수 있어요. 이걸 쳤죠? 그 다음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포개가지고 무릎 뚜껑을 눌러요. 이걸 누른다 해서 누리에요. 교재 보면 나와 있어요. 눌. 그 다음에 위로 올린다고 해서 땡. 땡긴다고 해서. 그 다음에 땡 하면 구는 그대로 구부리 돼요. 무릎을. 팍은 팍 차세요. 딱까 소리 났죠? 무릎이 틀어져 있었거든요.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눌, 땡, 구, 구부렸다 팍 차고. 누르고 땡기고 구부렸다가 팍 차고.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올라가야 돼요. 누르고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위로. 구부렸다가 팍 차기를 3회에서 5회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무릎 구조에
틀어지면 바로 잡힙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운동하다가 선생님 일어나셔도 돼. 잘 갔다. 네, 우리 선생님 수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선물 하나 드린다. 아, 이거 설명을 드려야죠. 갖고 간다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를 알고 가져가야 쓰죠. 네, 그렇죠. 설명드리려고요. 이것은요, 단계를 조절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반형이 2단계.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은 1단계. 3단계는 운동 많이 한 사람. 4단계는 사람의 각도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2단계를 하고요. 넓은 쪽이 엉덩이 쪽인데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 지압점도 있어요. 그 지압 좋아하시는 분은 뒤집어 써도 됩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등받이를 제가 허리와 어깨 때문에 많이 사봤는데요. 단계를 조절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어떤 부분들하고 좀 아프다 보면 수건 하나 얹어도 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벽에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체형이, 허리 상태도 다르고. 그러니까 조절하는 게 힘든 게 있어서 이걸 썼습니다. 없는 경우 수건을 말아서 써도 돼요. 각도에 맞춰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게 되면 허리가 좋아지면서 어깨도 좋아지는데 무릎만 좋아지면 허리는 당연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스쿼트라는 운동을 좀 넣어봤거든요. 또 이따 또 잠깐 설명드릴게요. 몇 시인가요? 10분 내려가겠습니다. 14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어디서 팔죠? 아, 그게 더 중요하시죠? 강의보다. 얼마고 어디서 팔고. 이것은 의료기 상사는 그런 데는 안 팔아요. 어디서 팔면 인터넷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도 사오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몇 개 찾아보면 최저가가 있어요. 또 제품은 똑같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뭐 2만 원 차이도 나요. 상품 명은요? 아, 그게 또 중요하시죠? 한글로 쓰겠습니다. 더, 댄, 서. 네, 댄서 이렇게 쓰면 쌍둥이 써갖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더, 댄, 서라고 치시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스님께서 보니까 아팠던 배가 아팠는데요. 장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 근육입니다. 장요근. 이 장요근에 의해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요근이 어디 붙어 있느냐? 이 고관절에 붙어 있어요. 고관절. 그래서 고관절, 이 장요근, 특히 허리나 어깨를 좋게 하는 방법은요, 고관절을 넓혀주는 거예요. 일명 우리는 다리찢기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장 하기 싫은 운동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부위도 두 군데인데, 첫째는 윗몸 일으키기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복식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고관절 다리찢기를 싫어해요. 그 나이 드시면 제일 먼저 굳잖아요. 고관절에서. 이 고관절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관절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이 장요근이라는 이 근육이 이완이 됨으로써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 요통의 80%는 이 장요근이에요. 뒤에서 보면 우리가 허리 아플 때 손대고 가는 길 있죠? 이걸 요방형 근이라고 그럽니다. 요 두 개의 근육이 요통이에요. 이 두 개의 근육만 자극해주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 나왔을 때 엎드렸을 때 눌렀을 때 아팠던 게 이 요방형 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플 때 배를 눌러가지고 자극을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주면 허리 아파지고 펴지네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 장요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요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혹시 좌골신경통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병원에서는 협착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 잠깐 나와보시죠. 네, 이 좌골신경통, 즉 이것은 무릎 통증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신 분은 내가 구조가 문제가 없는데 무릎이 애린고처리가 아프다 보면 좌골신경통에 영향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세요?
자골신경통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한번 올려볼게요. 네, 잘 올라가거든요. 네, 디스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디스크는 이걸 당기지도 못하고 올렸을 때 통증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디스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병원 가면 디스크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주간바 탈출증이 원래 디스크 용어인데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병원에서. 그렇죠? 디스크란 용어보다 협착증이네요. 그런데 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뭐 이렇게 보이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예전 원래 디스크란 병리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썼다가 사회 통념상 썼다가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이 됐고 많이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척추관 협착증, 척추가 이렇게 눌리면서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있는데 디스크는 올릴 때 힘들어요. 저려서. 협착증은 다 올라갑니다. 자골신경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협착증하고 자골신경하고 똑같이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협착증, 자골신경 있는 분들은 무릎 쪽에 문제가 있느냐 한번 만져볼게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는요. 어느 쪽이 더? 이쪽이 더요? 제가 눌러봤을 때 이쪽이 좀 아프고 이쪽은 좀 덜어지대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근육을 눌러 괜찮으세요? 이렇게 눌렀을 때 살짝 여기는 어느 쪽이 좀 더 아파요? 오른쪽이 좀 더 아파요. 자, 일단 이렇게 허리 고관절에서 이렇게 허리 안쪽으로 해서 무릎 쪽까지 오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동공근이라는 근육. 그 근육이 무릎에 붙어 있거든요.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는 안 좋아요? 여기는요? 괜찮고? 아파요. 병원에 가면 구조는 문제 없으니까 안 나오죠. 사진을 찍어도 구조는 문제가 없잖아요. 움직이는 거.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자골신경통은 증상이 달라요. 자, 장단지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괜찮으세요? 장단지 괜찮으시죠? 여기는 아파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만 아파요. 그리고 엄지를 무릎 오금에다 놓고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괜찮아요? 그렇지, 전기를 보고. 네. 여기는 물이 들어가고 이쪽은 좀 물이 아프고. 네. 여기는요 시원하고 여기는 충격이 있으면 통증이 오고. 그래서 오른쪽에 했더니 어떤 분은 우골신경이라고. 우골신경은 없어요. 앉을 때 닿는 뼈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좌골신경. 그런데 이겁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가장 굵은 신경인데요. 엉덩이 한 번, 오금이 한 번, 장단지 한 번. 세 군데 통증을 유발하는데 허리에서 다리로 쭉 내려가는 가장 굵은 신경인 이 좌골신경이 어느 근육이냐면 요 근육이 얘를 눌러요. 이 근육의 이름은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요 신경을 눌러서 압박이 오는데 이 근육은 어디 붙었냐면 고관절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리만 잘 찢으면 스트레칭만 잘 하면 바로 좋아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선생님 앉아가지고 다리 벌리고 이마가 땅에 닿게 절을 할 수 있을까요? 다리 벌리고. 네, 다리 벌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네? 못하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아프죠. 이게 자골신경통의 전반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앉아보세요, 선생님. 앉아보세요. 앞에 보고 다리 내리고. 어떤 식이냐면 사실 다리를 벌렸을 때 약간 벌려보세요. 그리고 이게 숙였을 때 이렇게 스트레칭이 잘 되냐 이거예요. 대부분 안 내려갑니다. 자골신경통은. 그것을 우리는 일명 죄송하지만 불효자식병이라고 해요. 왜? 이마가 땅에 닿게 부모님께 절을 못해요. 자골신경통에 걸리면. 그러면 계속 노력해가지고 숙여지면 이마가 타면 자골신경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육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나오도 안 해요. 사진 찍어도. 왜? 근육이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하고 똑같이 보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무릎까지 같이 동반을 해요. 이 근육 때문에. 동공근이라는 이 근육 때문에
무릎에 붙어 있잖아요. 이 근육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해결은 다리 찢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찢어야 되는데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리 안 찢잖아요. 근데 우리는 운동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잠깐 나오실까요? 네. 선생님이 나온 이유는 잘생겼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올라오셔서 스트레칭을 한번 볼게요. 손 한번 내려보세요. 손 땅에 닿으시죠? 네, 손가락이 땅에 닿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이런 분들은 유연성이? 저는 다리가 작고 팔이 길면 다 갈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연성이 좋든지 다리가 작고 팔이 길든지. 그러면 뒤로 한번 제껴볼게요. 허리 뒤로 한번. 앞에보다 잘 안 가죠. 잘 가요? 네? 다리를 보지 말고 그냥 허리만 쭉 당겨보세요. 앞하고 뒤하고 어느 게 편하세요? 앞이 편하죠. 그러면 뒤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넘기면 다칩니다. 우리는 운동을 그렇게 배웠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앞으로는 안 되는 방향은 하지 마세요. 어느 방향을 하냐? 되는 방향을 하면 안 되는 방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걸 근육의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운동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근육에 관련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프고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어디까지? 어디까지 볼까요? 더 보여요? 자,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숙여볼게요. 숙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반동을 줬어요. 그러면 이 상태까지는 괜찮잖아요. 앞으로 더 잘 됐던 데니까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 뒤로 한번 제껴보세요. 그냥 넘어가요. 앞으로 안 했, 뒤로 안 했잖아요. 앞으로 잘 되는 거라니까 하루 그냥 안 되는 게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있으면 뒤로 넘겨봐. 넘겨봐. 이들 일반 지도자가 그래요. 꺾어 더. 야 그것밖에 못해. 꺾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르면 또 하나 볼게요. 이렇게 깍지를 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네, 편하게 이 상태에서 몸통 돌려보세요. 이쪽으로. 어디까지 오죠? 가운데 좀 보세요. 반대쪽. 이쪽은 더 가요. 지금 이쪽은 더 가고 이쪽은 안 와요. 그러면 안 되는 쪽이 아니라 잘 가는 방향을 딱 발을 고정시켜 놓고 허리만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이쪽 돌려볼게요. 이쪽은 뭐 원래 잘 갔으니 잘 가고. 선생님은 노력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내가 원래 잘했던 걸 하니까 안 되던 게 되죠. 이게 근육의 기량작용이에요. 자, 들어가실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근육에 무슨 작용? 기량작용. 네. 반대 근육을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령을 했더니 아우 말통이 아프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 그 다음날 이렇게 돼요. 그러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걸 할 때 아프신 분은요 피는 건 돼요. 그걸 피세요. 그리고 하면 돼요. 반대로 해주는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 제가 뭐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이래요. 이게 안 된대. 이거 할 때 아프대요. 왜 아플까요? 경험 있으시지 않나? 이거 왜 아플까요? 아무나 이쪽으로. 뒷땅 친 거예요. 골프 치다가. 그래서 그분이 이게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오세요. 그랬더니 20분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북 가서 강의 또 했어요. 그분이 경북의 높은 분이었어요. 모르면 평생 고생하지만 알면 간단하게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다리만 찢으면 되는데 다리 찢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이라고 생각 앉았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뻗고. 그러면 혼자는 좀 힘들어요. 한 명이 있어가지고 좀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게 벽이면 다리 무릎 펴보세요. 다리 얹고 이게 벽이니까 다리를 딱 여기다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기기를 한 2, 30분 하고 반대쪽 펴면은 안 내려가던 쪽이 바로 내려가죠. 고관절이 이완이 돼가지고 이게 근육의 기람작용이에요. 고관절 운동 일주일이면 거짓말 조금 못하고 98%는 다 찢어져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고관절이 굳었던 게. 근데 안 되는 걸 자꾸 올라고 그러면 더 아프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해주시고 한 다음에 해주시고 잘 되면 그때 벌려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근육의 기람작용입니다. 선생님. 그거 하시면 선생님은 바로 무릎도 다 좋아져요. 자,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돼서 원래 4시간 강의인데 지금 1시간밖에 안 돼서 바로바로 이어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상문 선생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가 이제 여기시면 활을 쏘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갖고 써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벌려보세요. 자, 우리 친구분이시죠? 네, 선생님 보면서 사랑용 힘 이 팔만 사랑용 힘 줘보세요. 사랑에 말하고 힘을 주시라고. 사랑에 힘 사랑해. 네. 자, 똑같은 말인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썩을놈이라고 할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썩을놈하고 힘 주세요. 힘. 썩을놈. 힘. 사랑해. 힘. 사랑해. 힘. 기본적으로는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보세요. 저거 보고 힘. 힘 주세요. 옆에 거 봐보죠. 물자 봐보세요. 힘. 이것은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내가 흐르는 물에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떠서 올렸더니 이런 육작행이 나오거든요. 결정체가. 근데 똑같은 물에다가 불행합니다 했더니 반절이 없어져요. 여기다 보면 9.11 테러 직후에 거기서 뜬 물인데 이렇게 공포스럽죠. 이건 500명이 모여서 기도한 물입니다. 네, 이 별명이 다르죠. 이것은 뭘까요? 4개의 그림이 있거든요. 이것만 해볼게요, 선생님. 두관이, 동관이 하고. 자,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만 볼게요. 뭘로 보이죠, 선생님? 다 파인애플로 보인다고 그러는데. 힘! 맨 끝에 거 보세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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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시죠? 이 그림은요, 티보로드라는 근데 선생님이 당기는 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당기고 어떻게 팔을 쏘면서 의심 다시 삼가 그럼 다시. 자, 그러면 제가 한 손 따라 그럼 그대로 누릅니다. 힘. 됐어요? 예. 끝에 힘.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팔을 쏘시는 분은 마음을 빼요. 이건 뭐냐면 이 그림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잡지에서 본 건데 이 그림의 제목은 생로병사예요. 이것은 죽음의 기운을 넣은 거고요. 이것은 생의 기운을 넣은 겁니다. 이 작가가 처음에 그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보냐에 따라 달라지죠. 왕이 활을 쏠 때는 호랑이하고 곰이 있다며요. 관역에. 옛날에. 예. 그 다음에 뭐 멧돼지? 그 다음에는 토끼인가요? 사슴.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 보고 쏘느냐 사슴 보고 쏘느냐 달라요. 마음도 다르겠죠. 내가 아까 선생님이 했을 때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긍정의 힘이 내 힘을 잡아요. 근데 썩을로 했으니까 부정의 힘이 나를 죽여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쉬는 단기나 놓지 않는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네, 땡기는데 이것은 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쏘는 게 편하죠. 마음도 편하고. 그런데 그걸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럴 수 있다.
내가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눈과 긍정적인 그림과 음악을 들으면 결국 내가 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걸 보면 말을 하고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마음 좋으신 분들 천한 분들하고 같이 한다고 할 거고.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게 에너지. 어떤 분은 어느 조직을 가면 사람을 뭉치게 하는 기운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뭉쳐있던 조직을 가게만 하면 흩어지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냐 반성할 필요도 있고 내가 어떤 기운이냐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게 지도자라는 거죠. 분위기 히든도 막 외치고 막 바깥에서 뛰고 막 안아주고 막 하잖아요. 그 분위기로 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하고 하냐에 따라서 선수들은 긍정과 부정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펜싱 선수가 올림픽 나와서 할 수 있다 하니까 찌르잖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은 눌대고법 아까 했죠? 이건 스쿼트라는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풀스쿼트라고 해가지고 섰다 앉았다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무릎이 다쳐요.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만든 건데 이건 그냥 그대로 앉습니다. 배가 엉덩이를 쭉 빼고 배가 허벅지에 갈 정도로 딱 앉고 허리 세우고 그 상태에서만 합니다. 이거만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안 합니다. 이거 한 번 할 때 100개. 1단계 100개고 2단계 3단계까지 12단계까지 있는데 진안군에 있는 할머니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것을 300개씩을 해요. 무조건 3번 할 때 100개씩. 그런데 공무원 선생님들이 와서 따라오다가 도망가요. 힘들어서. 이것은 젊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적응이 돼요. 처음에 못 당기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이 되시잖아요. 부상 당하지 않고 무릎 관절 상하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왜? 스쿼트를 하려면 우리는 Q 앵글이라는 고관절과 무릎의 발목의 특성상 여기서 11자로 걸으면 안짱다리가 되지만 벌리게 되면 내가 고관절하고 무릎하고 발목이 일직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의 보폭이 약간 벌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야만 관략근이라는 게 조여지거든요. 그래야 축이 잡히거든요. 손 잠깐 나오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앞에 보시고요. 한번 볼게요. 11자로 약간 벌려서 발끝을 11자로 똑바로 만들어보세요. 제가 밀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체격이 좋으시니까 밀어보겠습니다. 때려도 되나요? 예. 때려도? 예. 됐습니다. 저는 시켜서 온 거예요.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런데 아니 그래도 넓게 안 밀면 돼요. 아까는 11자로 빠뜨셨어요. 약간 벌려볼게요. 발끝을. 네, 제가 이제 밀어보면. 당했으니까. 근데 다시 11자 해볼게요. 발끝 11자. 네. 예, 선생님들 발 스탠스 벌리는 이유가, 발끝 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하체가 축이 무너지니까. 걷는 것도 똑같아요. 7에서 14도라는 각도가 벌어져서 걸어야 내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이 상하지 않고 걸을 수 있어요. 허리를 세워서. 그리고 관략근이 조여지는데 특히 하이힐이라는 걸 신게 되면 이렇게 앞꿈치로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삐딱 넘어져. 그래서 무슨 구두라고 그래요? 삐딱 구두. 관략근이 이렇게 안 조여지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11자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한번 보세요. 무릎이 여기 있으면 발목 딱 내려가면 일직선 내려가면 안쪽 복숭아뼈로 내려가요. 그래서 앉게 되면 무릎이 안쪽으로 쏘여요. 그래서 무릎이 다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약간 벌리잖아요. 그럼 무릎이 돌아가면서 내 발목에 직각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더 앉을 수도 있고 무릎에 충격이 안 가죠. 그래서 스쿼트 할 때 벌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벌리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서 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건 11자로 상관이 없어요. 엉덩이를 쭉 빼고 이 상태에서 배가 허벅지에 닿게끔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이렇게 반동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퇴사두근이라는 무릎 위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만 강화가 돼요.
그리고 해보면 무릎이 잘 올라가. 왜 그러냐? 이 근육은 무릎을 끌어올리는 근육이에요. 노인분들이 무릎을 들 수 없으니까 들면은 이렇게 걸어가죠. 근데 들 수가 없어요. 엉덩이하고 이 근육이. 그래서 이 근육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그래서 1단계, 2단계. 2단계는 옆으로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벌렸을 때 무릎을 약간 벌려갖고 안쪽에 있는 발바닥이 살짝 뜰 정도로 이렇게 벌려주시고 배를 요 안에 집어넣고 한다는 방법으로. 무릎 관절 쓰지 않죠? 이렇게만 하시면 끊어질 것 같아요. 막 터질 것 같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아까 자골신경통 있던 선생님 같은 경우 이거만 해줘요. 벌리고 앉는 거예요. 제가 다리 바지가 찢어질까봐 못하지만 네, 예전에 한번 찢어진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고관절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대퇴사두근하고 특히 요 고관절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은요,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한테. 똑바로 쓴 상태에서 다리를 꼬고 그냥 그대로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8점을 기록한 환자들은 10점 만점을 받은 사람보다 6년 이내에 죽을 확률이 2배가 높아요. 왜? 무릎 안 좋으면 안 돼요. 못 걸으면 혈압당뇨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요? 팔이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관절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환자가 앉거나 일어설 때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게 되면 1점씩을 빼고 균형 형태는 0.5를 빼요. 그렇게 10점 만점에서 계속 가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에 죽을 가능성이 5배가 높았다. 내려갈수록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점점 1점씩 올렸더니 죽음의 그 감소가 21% 정도 감소한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체가 중요합니다. 특히 발목, 무릎, 고관절, 특히 무릎 관절 엄청 중요합니다. 이 관절을 좋게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을 잘 관리해줘요. 그리고 무릎 근육을 잘 관리하는데 그게 스쿼트라는 거. 안 되면 벽 잡고 됩니다. 벽 잡고. 그럼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요. 그 근육만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도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긴 밴드가 있어요. 고무 밴드. 그걸 잘 활용하십시오. 인터넷에 1,000원인데 택배비가 3,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밴드 하나가 내 고관절과 이런 모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경제적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적게 투자하면서도 근력을 좋게 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러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알면 그런 부분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종철이 온도 제가 이 팔이 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혹시 엘보 있는 분은 제가 끝나고 좀 뵐게요. 바로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엘보를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엘보 있는 분은 이렇게 아픈 분이 있고요. 이렇게 아픈 분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가 이렇게 아픈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따 끝나고 한번 뵙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 개그맨 정종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도 100도씨라는 거 나와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찾아온대.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성공을 이끄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 다르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노력은 나를 절대로 대신하지 않는데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라 그러면 그 빗방울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성공을 하기 높아진대. 근데 우리들의 노력은 그 빗방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진짜 선수보다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니까. 선수는요 저만 잘하면 되지만 지도자는 여러 사람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지도자 생활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을 막 전지훈련 보내고 그러죠. 그런데 지도자는 그런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선수들만 가서 전지훈련 하고. 지도자를 투자하면 지도자는
한 명에서 시작하지 마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도자거든요. 근데 선수는 투자하면 자기가 운동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투자하는 자체가 별로 효과가 안 나거든요. 지도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 시간에 바쁜 시간에 어제 저도 올라오니까 KTX 타고 올라왔는데 6시간, 7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걸 다 끄고 올라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렇게 교육 받으신 것 중에 내가 기억했던 거,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셔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시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꿈이 뭐죠? 네. 건강하게 남아있는 하루 자신 길게 하는 시간은 너무 꿈이 긴데요. 선생님 건강해요. 선생님. 예. 저는 꿈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의하는 게 꿈이에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만 명 모아놓고 거기서 강의하는 게 꿈인데 제가 전라북도 월드컵 경기장 거기 빌리려고 갔더니 안 빌려줘요. 10만 명 모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즉 아이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9년에 걷기라는 종목을 스포츠 종목으로 처음 낸 사람이에요. 전주에서. 걷기라는 종목을 스포츠 종목으로. 그래서 대한걷기협회가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걷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디가 아픈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그 통증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걷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20명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1시간 하려고 하면 5시간을 준비해 1시간을 때우더라고요. 앞에서 강의하는 게 무지 힘들더라고요. 대중 강의야. 학교 강의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200명, 300명, 1000명,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게 저는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내체육관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고 내가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정확히 세운 것을 구체적인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꿈은 꾸지만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추진할 것도 없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했을 때 없애보세요. 그러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의 꿈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쏘시고 더 땡기시고 그래서 이루고 싶으신 거 꼭 이루시고 저도 또 더욱더 노력해서 성공한 모습이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외관하신 그 원기호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